그야말로 이런 우리 안보도 그렇고 산유국의 꿈도 그렇고 천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 얘기하다 보면 결국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니 국회만이라도 정신 차려 계속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구성 협상을 위한 본회의가 오늘 열릴지 말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뭐 전달받은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대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대기. 당연히 열려야 되고 음. 열릴 것이라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분명히 협상안을 들고 나와주길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도 사실 안타까워요. 저희가 안타까우세요?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네, 있지만 네. 그분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어떤 움직여야 되는 방안들을 분명히 네. 본인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그러나 그 뒤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소나기가 분명히 뻗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국회 본회의 처음 열릴 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 서서 막 이렇게 낯설은 풍경이죠.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또 거기서 의원총회도 하고. 그거 정말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네.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그걸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왜 그거 저는 오히려 그런 뭔가 퍼포먼스를 하시고 싶으셨다면 네.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게 하는 방향에서 또는 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도대체 어딜 바라보고 저 집회를 하시는 건가? 예. 물론 의도는 있으셨겠지만 저 일단 의아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국회의 움직임을 막고 있는 거는 네. 야당이 아니라 본인들이라는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께서 현재 상태를 자각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자각하시고 여러 가지 협상들에 나오셔야 되고 협상을 하자고 5월 중순부터 저희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걸로 압니다만 그때마다 계속 빈손으로 오셨고 빈손으로 오셨으니 빈손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협상안을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입법 독주 안 된다, 중단하라, 합의 없이 의회 없다, 뭐 이런 피켓팅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서 결국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죠.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부승찬님. 뭐 지금 15개 특위를 구성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배수진을 쳤죠. 그러면 이제 의회 활동은 안 하겠다라는 뭐 자기네 자체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어요? 뭐 시행령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대의민주주의라든지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조금 이해 다 하실 거예요. 하시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행정부가 이제 거부권 남발부터 시작해서 시행령 이런 걸 통해서 독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입법부와 이제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의 상권 분립이라는 거를 명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견제하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1차적으로 지금은 의회가 견제할 때이다. 네.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때이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입법부에다가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입법부의 역할은 뭐냐? 거기서 이제 당연히 국민의 명령을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도 맞는 거고요. 왜 행정부의 독주를 저렇게 가만두느냐. 네. 이런 것들을 입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겠다라는 표현들도 쓰고 이제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동안의 입법부가 헌법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말 그대로 민주당은 법으로 가면 됩니다. 법대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하기 때문에 11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갖고 가겠다고 하는 11대 거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법대로 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18개 상임위원장 다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21대가 다시
21대 전반기 그 모습이 다시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반복이 되네. 21대 모습하고 지금은 다르다. 21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 맞나요? 여당 맞죠? 네. 하에서 이루어진 거고 지금은 야당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민주당도 오늘 뭐 의원총회는 한다고 네, 1시 반에 예, 예정돼 1시 반에 있기 때문에 네. 본회의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원식 의장님도 분명히 이런 국민의 뜻, 시대 정신, 헌법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우원식 의장님이시니까 더욱 더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에 더욱 이 여지를 협상의 여지를 협상의 시간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그리고 네. 정말 법대로 시한 지키고 6월 7일 23시 59분 59초까지 기다리셨고 네. 심지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그 SNS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까지 계속 중계까지도 하셨어요. 아하.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 뭐 논평 중에 하나가 네. 이 법사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법사위 가져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다. 그 목적 하나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 계시면 정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안 계셨으면 법사위 네. 그냥 그대로 그냥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게 원내대표단에서 나올 수 있는 논평이고 그 브리핑입니까?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뭐 쟁점이죠. 제일 큰 쟁점인데 만약에 법사위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게 되면 최혜병 특검법이나 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 지지부진하다가 뭐 패스트트랙 가더라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1년 정도 330일 네. 정도 걸렸으니까요. 이제 330일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없죠. 현안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죠. 이게 네. 질질 끌고 그다음에 또 패스트 트랙 태우고 그러면 또 330일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또 22대 국회 반이 지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잘했으면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뭐 한두 개도 아니고 14개 거부권을 행사한 헌정사상 최초의 아마 대통령이 돼버린 거잖아요. 기록을 예, 세우고 있어요. 예, 기록 경신하고 경신을 있죠, 뭐. 계속 하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국민의힘이 갖고 간다. 그러니까 법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다수당이 왜? 다수당이. 예, 국회법상의 다수당이 왜 법사위원장을 왜 관례를 얘기하냐고요. 관례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본인들은 편할 때는 법대로, 불편할 때는 관례대로. 이렇게 말이 되냐? 그냥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냥 네. 법대로. 예, 법대로. 자, 네. 특검 할 수 있죠? 그럼 특검 하자. 법대로. 이런 거 법대로만 가자 이거예요. 무슨 관례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국회니까 법대로. 예, 법대로. 밥대로 말고 법대로. 앞으로는 딱 원칙을 만들어서 법대로. 법대로 가야 된다. 예. 이 정치 영역 그리고 선출되어 있는 선출자로 이루어진 영역들이 있죠. 대통령도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네. 있고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과 정치 영역이 일정 정도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치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그렇게 많이 외치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상태에서 네. 결국은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내용들을 이해해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거부권, 제2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평가받더라도 당시 대통령들은 제2요구권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건 역시 국민의 의견이고 이거 역시 이 정치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2요구권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법적 또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2요구권을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각 당의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맞아요. 그 의원들끼리도 서로 좀 공동 발의를 함께 하자는 식으로 많이 서로 본인의 법안을 어필을 많이 하세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네. 비슷할 거라고 당연히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들께서 본인의 지역이 됐든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국정 현안이 되었건 간에 네. 1호 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께서 발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시라면 지금 바로 일합시다. 일해야 됩니다. 일합시다. 그래요. 어제도 우원식 의장이 지역에서 현장 민원실 운영할 네. 때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가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3시에 잡혀 있더라고요. 일부러 왜 하필 3시입니까? 원래 1시 반 뭐 이렇게 하는데 3시 하는 의원총회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 3시에 했더라고요. 또 침대 축구 스타일로 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시간 끄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침대 축구 좀 많이 안 해요. 거기는 실력이 이제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중동 축구도 실력 좋아서 침대 축구 안 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침대 축구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가 상당히 예. 예, 뭐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저녁 네. 저녁 먹고 하지 않을까. 밤에 예. 심야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예. 좀 기자들도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늦게 퇴근할까봐. 아, 저도 걱정돼요. 지금 뭐 이제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부산 왜 가세요? 부산은? 아니 거기 이제 천주교회에서 이제 강연. 아, 네, 강연이 7시 반에 계획돼 있는데. 아, 오늘 7시 반이에요? 이제 그래서 못 가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취소하세요. 오늘 국회 상황이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어, 심상치 않아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국정 현안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니 이해가- 그래서 예. 의총 1시 반에 하고 그다음 예. 본회의 2시에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서 KTX 타고 딱 가면 7시 반 강연 딱 맞춰서 가고 네. 딱 좋은데 말이야. 부승찬 의원님 진짜. 일정이 우리 국정 그 네. 스케줄을 일단 부승찬 의원님의 스케줄에 좀 최대한 맞출 수 맞춰서 있게 빨리 해야 된다. 2시에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 2시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일단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특위까지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특위 이제 상임위를 대체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거를 살펴보겠다고 네.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음, 본회의의 보이콧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고. 예. 근데 이제 우리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이제 의총까지는 끝까지, 예. 한번 지켜봐 주겠다. 지켜본다. 예. 네,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고요. 예. 그러니까 또 교활하게 또 셋이 하고 말이야. 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법률적으로 예. 정해져 있는 내용이자 역할입니다. 음, 그 방금 말씀하신 무슨 특위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건 거는 뭔가요? 그거는 그 국회 밖에서 그냥 하겠다. 그럼요. 이게 법적인 기구입니까? 네. 도대체? 이게 국회의원의 역할로서 해야 될 상임위 역할이 있는 네. 건데 이거를 대놓고 부작위하시고 다른 내용으로 그걸 이끌어 나가시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맥주로 이제 축하 파티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 첫 본회의에서 이 뭐 집회하고 막 팔뚝질하고 이럴 때 이걸 과연 누구를 향해서 누구 보라고 한 그런 집회일까 시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용산을 향한 대통령을 향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108명의 뭐 결사대 뭐 이런 느낌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너무 짧더라고요. 하려면 밤샘 해야지. 그렇게 짧게 해서 뭐가 뭐 먹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 해본 정당이라 네. 뭐 집회 이런 걸 잘 안 해본 정당. 좀 어색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색해 보여요. 바닥에 앉아 있는 것도 좀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맥주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저 훈련병 연결식 날 또 네. 맥주 파티를 하고. 맞아요. 그건 너무 근데 본인 이거 직무 배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금 아니 왜냐하면 1사단장 직무 배제된 거 아시죠? 맞아요. 그날 군 기강이 군 오물 기강이 풍선. 너무 해이해졌어요. 아니 군 통수권자는 직무 배제하면 안 돼요? 군 통수권자에서 직무 배제하라. 아니 이 음주 파티를 한 거 아니에요? 연결식 날 군 통수권자가 네. 자기 부하의 연결식, 연결식 날 날. 맥주 파티를 했잖아요. 근데 1사단장은 뭐 이 풍선과 관련돼서 네, 그날 그날 음주 회식했다고 음주 해가지고 회식 했잖아요. 직무 근데 배제가 직무 돼버렸어요. 배제했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야지. 군 통수권자도 직무 배제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군대에서 상황으로. 사고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네. 12사단 관련된 여러 훈련병 사망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도 있는데 네. 그 관련해서 과연 국방부 그리고 군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군 기강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의장님 선출도 안 돼 있고요. 그런 참 웃긴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으로는 법사위 그리고 과방위에 지원하신 국민의힘 의원이 별로 없으시대요. 그래요? 네. 아니 거의 어떤 모 위원회는 아예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싸워야 되니까 거기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가면 이제 말을 안 풀 수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 있다면 더 나와서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네, 방향을 네. 여러 가지 내용으로 채널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피하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 시사하는 바는 뭐 그냥 정리할게요. 예. 뭐냐면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 결국 상임위가 열리면 카메라가 자기 앞에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영혼 없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가락질 받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상임위를 어떻게 선택해요? 과방위도 마찬가지요. 가짜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네. 방송사법, 언론 장악. 예. 지금 의혹. 언론 장악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잖아요. 두 명이 다 2인 체제로 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대로 5인 체제로 가라, 뭐 하라, 뭐 이런 그렇죠. 상황에 국민들이 계속 자기가 이제 카메라 앞에 대고 영혼 없이 또 영혼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영혼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얼마나 셉니까? 최민희 위원장하고 아, 정청래 위원장하고 거기서 싸움이 되겠어요? 망신만 음. 당하겠지? 그럼 당연히 법사위나 과방위는 지원율이 떨어질 지원율이 수밖에 떨어질 없죠. 없다. 아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네. 6월 6일 날 우리 현충일에 네. 이제 가서 윤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 제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 자리는 뭐 전몰 군경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까지도 국가를 네. 위해서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넋을 기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과연 저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최상병 님을 외면할까 생각을 했는데 끝내 외면하더라고요. 저는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표방하시는 그런 큰 리더십 또는 뭐 형님 리더십 하실 거면요 더더욱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한 우리 해병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얘기하지 않았다. 참, 글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속 느끼고 있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이대로 괜찮은가? 대통령은 정말 어디에 있는가? 또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 부부 관련된 의혹들은 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고 수사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몇 년째 계속 끌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민의에 따라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이 원구성 이렇게 또 21대 국회처럼 민주당이 이제 몰고 가면 역풍 맞을 거다 이런 의견도 보수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수 뭐 언론 이런 데서는. 희망사항이겠죠.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고요. 우려하실 수는 있겠죠. 이게 좀 과하진 않을까? 저는 그 건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네. 건강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 혹시 역풍의 우려, 역풍의 그런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저희는 움직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협의를 안 했으면 역풍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밀어붙이자 뭐 네. 이런 식이 되면은 아예 협의 없이 그냥 가면은 우리가 이제 가반이니까 역풍이 다 한다. 당연히 불어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게 한다면, 아니고 네. 이제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고 또 의장이 주관하에 또 협의가 네.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안을 제출도 다 했고 그쪽에 먼저 제출했고 그쪽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빈손으로 온 빈손으로 상태였고 왔으니까 얻은 그래서 게 없다.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좀 다르죠. 21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고 21대는 그걸 잘 이용했어요. 김종인 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예, 야, 너네 다 가져 그럴 거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여론을 좀 조성을 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역풍은 저는 뭐 크지 않을 것이다. 아, 뭐 우려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잘하면 민주당이 잘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21대처럼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네. 그리고 개혁이나 어떤
뭐 행위를 할 때 있어서는 과감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네. 저는 항상 이제 하나회 척결 당시 김영삼 아.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만큼 압력이 들어왔겠어요.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과감하게 모든 거를 음. 던지면서 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는 민생이라는 거 현재 일이거든요.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도요. 자고 오면 하면 안 돼요. 미래에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 검찰 개혁은 또다시 21대에 의해서 누더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들이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 헌재에서도 이번에 안동안인가 검사 네. 물론 기각은 됐지만 거기서 얘기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6분이 인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탄핵까지 될 수 없다고 거기서 2분이 이제 그런 네. 판결을 내렸던 거잖아요. 어제서로, 예. 그래서 미래는요 또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하면 돼요. 여기서 그 검찰 개혁은 미래를 생각할 게 아니라요. 지금의 검찰의 권력을 네. 잘라내고 가는 게 맞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다.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도 마찬가지. 검찰 개혁 TF의 여기 간사로서 아, 간사시군요. 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네. 믿습니다. 네. 아, 뭐 두 분이 지난 방송 때보단 지금 오늘 하니까 합도 잘 맞으시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좋습니다.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저희 시청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댓글 보니까 파랭이꽃님이 목용조 의원님 화이팅 말씀 주셨고, 정미진님도 민주당 잘한다. 그리고 역풍 없습니다. 푸른향기님의 의견도 있고, 모양님도 목용종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김태현님도 안녕하세요 부승찬 의원님 인사해 주셨고요. 토리토리님 목용종 의원님 출연 중이시군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댓글을 보니까 목용종 의원님 응원 댓글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네. 엊그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댓글 동원한 거 아닌가? 엊그제 구독자가 1,000분이 한꺼번에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관심이 크다. 자 부승찬 의원님 특히 이제 부승찬 의원실에서 더 분발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왜 자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압력을 아니 의원실 가서 지금 집합 걸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 아니, 저희는 여러모로 부승찬 의원님보다 네. 부족하니까 이런 걸로 저희가 네. 보완한 겁니다. 아유 예 농담이고요. 그만큼 또 많은 관심 가질 수 있게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도 더 저희 알찬 내용으로 또 그렇지만 또 무겁지 않게 또 경쾌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